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피치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Looking to Listen at the Cocktail Party라는 페이퍼를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이 이제 풀렸나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The Conversation이라는 제목의 페이퍼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논문을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딥러닝을 알면은 이게 되게 심플한 건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으면, 그리고 딥러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심플한 건데, 그것만 설명을 하면 약간 이 스피치 세퍼레이션이라는 분야를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오늘은 좀 백그라운드가 조금 더 많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한 그 블로그에 보면 이런 비디오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In general, there's so many noises. You know what I mean? I won't flush the toilet on an airplane because of the noise. Like, it scares me. You go, you hit flush, then you turn around, nothing happens for 5 seconds. Then out of nowhere, boom! Boom! Oh my God! I just put a hole in the plane. The city bus does not terrify. It is like a living UN meeting on wheels every time you get on it. 네, 이게 이제 두 사람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한테 포커스하면 이 사람한테만 이 사람 목소리만 들리고, 이 사람한테 포커스하면 이 사람 목소리만 들리고, 이제 스피치 두 개를 세퍼레이션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인풋으로는 오디오 피처가 이제 들어가고, 뭐 비디오 피처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중간에 어떤 프로세싱을 통해서 오디오들만 두 개 아웃풋을 내주는, 두 개 이제 갈라진 아웃풋을 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뭐 신호 처리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신호 처리라는 게 그 신호에서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건데, 그리고 오디오 관련해서 이제 스피치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뭐 스피치 인핸스먼트라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사실 위너 필터가 뭐 50년대 나오긴 했으나, 이때쯤 이제 음성을 가지고 뭔가를 좀 이제 디노이징을 해보자, 뭐 이런 어프로치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노이지한 노이지한 스피치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뭐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성은 굉장히 포즈가 많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스테이셔너리하다라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음성이 이런 식으로 묵은 구간이 있고, 뭐 중간중간 묵은 구간이 있죠. 이런 묵은 구간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묵은 구간을 알기만 하면 그 묵은 구간 안에서 노이즈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클린 스피치고 이게 노이지 스피치인데, 이 노이지 스피치에서 여기 요렇게 생긴 게 다 노이즈겠죠. 까만 건 이제 값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노이즈고, 근데 나머지 노이즈는 이제 특징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는 가정이니까 여기서 이제 노이즈의 스펙트로그램을 구한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뭐 스펙트럴 서브트랙션이라는 방법이 제일 베이직한 방법인데, 뭐 노이즈 스펙트로그램에서 노이지한 스펙트로그램에서 이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한 거를 빼주면 이제 Y가 나온다, 뭐 이런 가정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 안 맞죠. 그래서 아티팩트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뭐 프로시저는 보면은 뭐 FFT하고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보이스가 없는 구간에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하고, 노이즈 에스티메이션으로 스펙트럴 서브트랙션하고, 뭐 스펙트럴 서브트랙션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위너 필터 게인을 계산해서 위너 필터 게인을 곱하고, 뭐 이런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돌리는 인버스 에펙트하고 오버랩 애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돌려오게 됩니다. 타임 도메인. 이때 매그니튜드 스펙트로그램만 에스티메이션을 보통 하는데,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그 노이즈한 페이지를 이제 그대로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오면서 머신러닝 소사이어티에서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이라고 불리는 이런 문제에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오디오 소스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머신을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던 연구들이 그 멀티 채널 어프로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가 두 개니까 그 머신도 뭐 리스닝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여러 개 넣어서 마이크 두 개라든지 뭐 마이크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런 것들을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싱글 채널 어프로치는 또 요거 하면서 더 싱글 채널도 이제 나오면서 더 나왔는데 일단 멀티 채널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뭐 ICA를 이용해서 뭐 세퍼레이션 하고 뭐 빔포머 ICA를 익스텐드한 인디펜던트 벡터 애널리시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일단 ICA라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뭐 신호가 이제 세 개가 옵저베이션 신호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믹스처인데 어떤 소스 시그널로부터 이렇게 믹싱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 소스 시그널이 있고 이런 세 가지 소스 시그널이 있고 이거를 믹싱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3x3짜리 믹싱 매트릭스로 이제 그냥 곱해갖고 믹스 시키면 이런 이제 믹스된 시그널이 옵저베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런 그 관찰된 신호에서 요것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요 그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모른 채 요것만 보고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X라고 놓고 이 매트릭스 A라고 놓고 얘를 S라고 놓으면 사실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X는 지금 일단 한 타임만 보면 이제 세 개가 있죠. 값이 세 개가 있고 얘는 9개, 3x3이니까 9개. 그리고 모르는 시그널 얘도 3개 이렇게 있으면 3x3, 3x1, 3x1 그러니까 3x1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지금 모르는 밸류 9개랑 12개를 다 찾아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못 찾아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못 찾아내는데 이게 여러 개의 옵저베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x n개가 있고 얘도 3x n개가 있고 얘는 9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9개를 사실은 스태티스티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n이 굉장히 커지면 3x n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고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이제 사실 9개밖에 차이 안 나요. 몇만 개 샘플 있거나 이러면 사실 몇만이랑 몇만 더하기 9개만 있으니까 이 9개를 에스티메이션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요 세 가지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얘네들을 사실 리니어하게 믹스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을 여기 가요. 로스 펑션 같은 거를 이제 로스 펑션을 이제 해서 로스 펑션은 디펜던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펜던시가 줄어들도록 얘를 계속 학습을 시키면 이게 세퍼레이션 되더라 하는 게 ICA라는 방법이고요. 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학습을 시키면 얘가 정답에 가깝게 가고 얘는 세퍼레이션이 되는 이런 어프로치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오 시그널에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보면 사실 아까 매트릭스 곱하기로 돼 있는데 이 매트릭스 곱하기가 사실은 아니고 마이크 신호는 보면 이제 그 어떤 소리가 들어올 때 그냥 웨이티드 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그 컨볼루션 형태로 이제 믹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피치랑 음악이 섞여 있으면 얘 A라는 게 이제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벡터고 그리고 컨볼루션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컨볼루션이 사실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이제 곱하기 형태로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이렇게 믹싱 매트릭스 찾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주파수 도메인이면 이제 2D로 바뀌고 옵저베이션이 여러 개니까 일종의 이제 텐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믹싱 매트릭스도 사실은 밴드별로 이제 다 따로 있어서 이놈도 일종의 텐서가 되고, 그리고 원래의 신호도 이렇게 클린한 신호가 있는데 얘네들도 일종의 텐서 형태로 돼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ICA 모델을 약간 텐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서 이런 일들을 하면은 멀티 채널에서 스피치를 이제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프로치가 사실 한 12년 그 전에 좀 있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는 2006년도에 뭐 이런 게 나왔고, 사실 올해 ICAS 튜토리얼 중에 Blind Audio Source Separation on Tensor Representation이라는 요 주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이런 튜토리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어프로치가 옛날에 뭐 이런 지난주에 구글에서 발표한 그런 비슷한 데모 영상이 그때도 이제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멀티 채널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4명 타고 있는데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세퍼레이션 하는 거를 보여주고 뭐 이런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고요. 근데 그 이런 멀티 채널에서 저런 그 인터널한 믹싱 매트릭스 혹은 인터널 베리어블을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싱글 채널 어프로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멀티 채널은 이제 마이크도 여러 개 쓰기가 힘들고 뭐 마이크 컨피그레이션 바뀌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싱글 채널은 그냥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이제 가는데, 그 베이직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런 그 오디오 시그널 안에서 인터널 베리어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뭐 이런 이제 피처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면 이 피처들이 굉장히 이 스피치에 디펜던트한 굉장히 그런 스피치를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피처들을 잘만 뽑아내면은 그 피처들의 합으로 음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벡터인 거죠. 쭉 이 X 벡터가 사실 요 한 프레임이 되는데, 이 한 프레임이 그 뭐 이런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이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어떤 벡터,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서메이션 형태로 나타나고, 만약에 어떤 음성이 이런 피처를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피처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그 신호가 이제 음성이 믹싱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남자에 대한 피처들이 잔뜩 있는 그런 그 베이시스가 있고, 여자에 대한 피처들이 잔뜩 있는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것들의 리니어 썸으로 표시돼 있으면, 만약에 어떤 A는 남자에 해당하고 어떤 A는 여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남자 음성에 대한 A 값들을 다 가져오고 여자 음성에 대한 A 값들은 다 없애는 방식으로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신호에 대한 이제 프라이어 날리지 같은 걸 이제 넣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타임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잘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스펙트로그램으로 저런 거를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뭐 RCA로도 하곤 했는데 뭐 PCA를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됐던 거고, 어떤 방법이 잘 됐냐 하면 non-negative matrix spectralizatio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스펙트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매그니튜드니까 뭐 파지티브한 값들만 가지고 있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뭐 이게 사실은 베이스 피처 뽑아내는 걸로 예전에 뭐 이렇게 쓰이긴 했었는데 오디오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이 베이시스 벡터들, 그러니까 뭐 딕셔너리라고 부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오디오 딕셔너리라고 뭐 부르는데, 이 스펙트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의 서메이션 형태로 어떤 오디오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 그 악기 소리 분리하고 뭐 이런 데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특정 악기 소리는 어떤 특정 톤들로 구성되고 하모닉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리랑 첼로 소리를 뭐 구분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A라는 매트릭스는 이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뭐 S는 이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이 X라는 옵저베이션이 여기 타임 프리퀀시가 있으면요, 뭐 특정 톤 신호들이 이렇게 삐 하는 소리가 있고 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이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딕셔너리가 하나 있고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딕셔너리가 만약에 있으면 요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딕셔너리의 값은 뭐 여기서 1이 될 거고, 뭐 얘는 요 밑에서 1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들만 찾아내면 얘를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NMF가 페이스에도 쓰였는데 뭐 페이스 피처를 뽑는데 사실은 이걸로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얼굴이라고 치면 이 얼굴에 뭐 코랑 입이랑 눈이랑 이런 피처들이 있다라고 치고 이 얼굴은 이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뭐 1, 뭐 입에 뭐 1,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얼굴 두 개가 합쳐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얼굴 딕셔너리가 눈 딕셔너리가 있고 이 사람의 눈 딕셔너리가 있으면 사실 이 사람에 해당하는 눈 딕셔너리에 값이 있고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눈에는 값이 굉장히 적거나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리니어 리프레젠테이션이라 사실 원 레이어 오토인코더 같이 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오토인코더 형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뭐 분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싱글 채널에서 그 다른 그룹에서는 그 컴퓨테이셔널 오디토리 씬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연구하던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미지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스펙트로그램을 세그멘테이션을 해보자. 오디토리 엘레먼트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면 분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나간 게 오디토리 씬 어널리시스인데 만약에 남자 음성이랑 여자 음성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섞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요. 네. 만약에 남자 음성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여자 음성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보시면 스펙트로그램에서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점들 이렇게 잘 세그멘테이션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트로그램 내에서 두 개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어프로치들이 이렇게 오디토리 씬 어널리시스라는 분야에서 이제 했었던 일이고요.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스펙트로그램 안에서 그러면 어떤 픽셀이 어떤 놈한테 해당되느냐 요거를 디시전 내려주는 것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해주면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 최근 한 5년 뭐 사이 2010년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그 잘 구분해 내는 거를 뉴럴넷을 써서 하자 이런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오가 이렇게 노이지한 오디오가 들어갔을 때 얘를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얘를 뭐 오토인코더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그 페이퍼들에 쭉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이 노이즈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 부분이 노이즈가 없는지를 잘 구분해서 이런 마스커라고 불리는 이런 그러니까 요 스펙트로그램 안에서 요 하얀색 부분은 1이고요. 이 까만색 부분은 0이고 그래서 스피치가 있는 구간은 1로 표시하고 스피치가 없는 구간은 0으로 표시하는 이런 마스커를 잘 학습을 시키면 얘를 이제 마스커 이 노이지한 스피치를 에다가 마스커를 곱하면 이런 스펙트로그램이 나오고요. 이런 스펙트로그램에서 인버스 FFT하고 리컨스트럭션 하면 이렇게 스피치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델리앙 왕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어느 학교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분 랩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디오 피처들을 뽑아서 이 피처들을 넣고 그냥 딥러닝 DNN 같은 거 그냥 써가지고 여기 0, 1로 디시전 하기도 하고요. 0에서 1 사이 밸류로 컨티뉴어스하게 디시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스커를 뽑아내는 리서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2016년 뭐 그때쯤 그 랩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아까 스펙트럴 서브트랙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페이즈에 대해서는 사실 음성 인식을 할 때도 FFT 하고 나서 페이즈 인포메이션 다 날리고 뭐 멜 스펙트로그램 쓴다든지 아니면 매그니튜드 그냥 스펙트로그램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핸스먼트에서도 그 스펙트로그램에서 그냥 그 매그니튜드만 에스티메이션하고 그리고 노이지한 그 페이지는 그대로 그냥 써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해도 잘 되더라 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그 이제 2010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사실은 그 SNR이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굉장히 낮은 데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아지니까 페이즈가 조금 틀어지는 것도 굉장히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해서 이제 페이즈를 복원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여기 그 델리앙 왕 그룹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결과였어요. 그 노이즈 피처가 그냥 들어가고 사실 DNN으로 이걸 쭉 한 건데 이게 리얼이랑 이미지너리 두 개 따로 마스커를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더니 인풋이 보시면 A white silk jacket goes with any shoe. 이런 노이즈한 이제 인풋에서 그 원래 이제 매그니튜드만 가지고 이제 마스커를 곱해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는 A white silk jacket goes with any shoes. 이런 음질, 물론 세퍼레이션은 잘 됐는데 약간 음질이 이상하죠. 근데 A white silk jacket goes with any shoes. 굉장히 클린 스피치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잘 되고요. 만약에 이런 Light maple makes for a swell room. 이게 기존의 매그니튜드 마스커만 썼을 때는 Light maple makes for a swell room. Light maple makes for a swell room. 이게 굉장히 클린 스피치에 가깝게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되고 DNN 그냥 써가지고 굉장히 잘 되더라.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봐서 사실 전자공학 캐지에 이런 기계학습을 이용한 음성 신호 처리 연구 동향이라고 이 내용이랑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고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거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그 논문지에 보시면 또 뭐 NMF 이용해서 소스 세퍼레이션 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오늘의 논문이 사실은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세퍼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디오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오디오만 가지고 그 마스커라는 걸 에스티메이션해서 이제 세퍼레이션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 인포메이션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비디오 인포메이션 들어가고 오디오도 들어가서 그래서 요 두 개 페이퍼에서 둘 다 이제 마스커를 잘 에스티메이션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옥스포드에서 발표한 그 페이퍼에 보시면 요런 구조를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먼저 넣었는데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이지한 오디오가 이제 들어가서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잡아서 FFT하고 하니까 여기 이제 2D로 되겠죠. 아까 스펙트로그램 그림 나오는 것처럼 2D로 이렇게 스펙트로그램 신호가 나오고요. 그래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나눴어요. 그 매그니튜드는 이제 그 제곱해서 서메이션 하면 리얼 이미지너리 제곱해서 하면 되고요. 페이즈는 이 매그니튜드를 나눠서 리얼이랑 이미지너리로 놈이 1이 되도록 한 다음에 리얼이랑 이미지너리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개씩 있겠죠. 한 타임 프레임 그 픽셀에 두 개씩 값이 있는 거고요. 이 페이즈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요. 매그니튜드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데 이 매그니튜드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비디오가 이제 들어가고 페이즈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얘네들 보니까 여기서 에스티메이션 된 매그니튜드를 인풋으로 놓고 원래 페이즈를 또 인풋으로 넣고 해서 요거를 이제 그 타겟 놓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옥스포드 페이퍼의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페이스 인포메이션을 레즈넷 3D 레즈넷 18개 레이어짜리를 사용을 했고 이 부분은 프리트레이닝 했다라고 페이퍼에 이제 적혀 있는데 이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립 리딩이라고 이 입술만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없이 입술을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하는 건데 무슨 말 했는지 디시즌 내리는 그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기 이제 3D 레즈넷을 통과하면 피처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536개 채널을 가지는 피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디오는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매그니튜드 스펙트로그램이 나오는데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36개 채널로 만들어서 1D 컨볼루션 블락을
10개 통과시키고 오디오는 5개 통과시키고 해서 여기 컨캐티네이트하고 다시 1D 컨볼루션 쭉 들어가서 뭐 사실 그냥 컨볼루션이 별건 없고요. 여기에 이제 레지듀얼들이 각 레이어에 계속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나오고 여기 시그모이드가 통과돼서 0에서 1 사이 마스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스커를 원래 신호에 곱하면은 이게 매그니튜드가 에스티메이션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된 매그니튜드는 다시 또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들어가는데 이 페이즈는 아까 리얼이랑 이미지너리가 있으니까 두 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여기 리니어 레이어 하나 통과하고 컨캣해서 그냥 그 1D 컨볼루션 쭉 통과시켜서 그 페이즈를 프리딕션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부분은 얘가 그대로 들어가는 레이어 하나가 생기는데요. 뭐냐 하면은 얘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요 원래 페이즈에서의 델타만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즈를 완전히 없던 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페이지에서 약간 그 델타만큼만 업데이트해서 요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페이지 원래 노이지한 페이지를 넣어도 음성이 그럭저럭 나오거든요.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근데 거기서 약간만 클린하게 만들어주면 괜찮은 게 나오겠다 해서 그렇게 어프로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로스는 보시면은 일단 매그니튜드는 L1 로음을 가지고 L1 로스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페이지는 코사인 로스를 사용했어요. 근데 웨이트를 줬는데 매그니튜드가 큰 쪽은 웨이트가 크고요. 매그니튜드가 작은 쪽은 웨이트가 작아요. 이게 또 리즈너블한 게 음성 신호가 없는 데서 페이지를 잘 에스티메이션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음성 신호가 큰 데서 잘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준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로스를 가지고 그냥 쭉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할 때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일단 다음 페이퍼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글 페이퍼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뭐 오디오가 들어가고 스펙트로그램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매그니튜드 페이지로 따로 이렇게 다 나눠서 에스티메이션 하진 않고요. 두 개로 리얼이랑 이미지너리 2장 들어가면은 이제 매그니튜드랑 페이지 다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얼이랑 이미지너리 2개로 들어가서 여기도 쭉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쭉 들어갔는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들이 그냥 쭉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다른 게 아까 페이퍼에서는 베이스가 하나만 들어가서 그 목소리만 뽑아내는 그런 네트워크였는데 반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들어가면 한 개의 아웃풋만 뽑아내고 뭐 여러 개 들어가면은 여러 개를 각각 분리해내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 비디오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것들은 뭐 들어가면 이 웨이트가 쉐어링 돼서 한 가지 네트워크로 여러 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집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이 쭉 들어가서 이제 여기 오디오 파트랑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비디오 파트랑 쭉 다 붙인 다음에 LSTM 통과하면서 퓨전되고 쭉 가서 마스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리얼 마스커, 이미지너리 마스커를 각각 에스티메이션 해서 여기 스펙트로그램에 곱한 다음에 아웃풋을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요 곱해진 데 대해서 원래 타겟 스피치랑 요 나온 스피치랑 이제 L2 놈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그냥 L2 놈 사용하진 않았고 여기 파워 로우 컴프레스드 인풋이랑 세퍼레이티드 스피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스피치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얘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뭐 0.3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줄여준 거죠. 뭐 로그한 거 뭐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L2 놈으로 그냥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에 페이퍼랑 지금 페이퍼랑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을 그럼 어떤 식으로 정했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둘 다 페이퍼들은 보시면 일단 인풋들은 전부 다 싱글 스피치가 있는 샘플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싱글 스피치들을 가지고 아티피셜리 이제 믹스를 해요. 다 더하기 식으로 이제 믹스를 한 다음에
믹스하기 전에 원래 스피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스피치를 타겟으로 놓고 랜덤하게 다 믹스한 것들을 인풋으로 준 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페이퍼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을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무려 그 9만 개의 테드 톡이랑 다른 렉처 톡에서 2,000시간의 그 싱글 스피치들만 뽑아낸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클린 스피치를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그거를 다 믹스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성능이 꽤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 전에도 사실 오디오만 가지고 세퍼레이션 아까 들려드린 것처럼 잘 하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한 뭐 몇 시간 샘플 가지고 하고 그 특정 컨디션에서 굉장히 잘 되는데, 뭐 다른 사람 스피치면은 좀 잘 안 되고, 또 뭐 다른 환경이면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이제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굉장히 데이터가 다양하고 엄청난 크기에, 사실 2,000시간이면 그거 다 컨비네이션 해갖고 엄청나게 만들어내면 몇만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나 싶고, 예. 네. 제 질문이 하나 네네. 있는데요. 네네. 그, 어, 노이즈 믹싱할 때, 예, 구글 페이퍼는 거의 2,000시간, 3,000시간 정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 전에 소개해 주신 거 있잖아요. 2016년에 그 페이즈를, 네네. 그 논문에서는 그 오디오 트레이닝, 트레이닝한 오디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노이즈 믹싱할 때 그냥 백그라운드 노이즈만 애드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컨볼루트 된 그 노이즈까지 해주고 어떻게 해줬는지 좀 디테일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싱글 채널에서는 사실 컨볼루션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이제 좀 영향을 주는 게, 사실 마이크가 여러 개 있으면 각 마이크에 들어가는 패스가 달라서 다른 신호가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근데 컨볼루션 입장에서 보면 싱글 채널은 마이크가 일단 하나고, 걔가 이게 들어온, 사실 컨볼루션 된 어떤, 그러니까 컨볼루션 보통 리버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울리는 소리잖아요. 이 된 거를 하나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컨볼루션 된 놈이 그냥 더해진 거죠. 그리고 소스 시그널도 어떤 컨볼루션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스피치라는 게 굉장히 클린 스피치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마이크에 들어가면서 컨볼루션이 한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치 자체를 타겟으로 놓고 보면 컨볼루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오디오 소스들을 그냥 막 웨이티드 썸 해서 더하기만 하면 싱글 채널에서는 그 비슷한 걸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그 페이퍼를 오늘 다시 안 봐서 몇 시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지금까지 쭉 봐온 바에 의하면 지금 구글 페이퍼 이런 것들 나고 지금 딥러닝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뜨기 전까지 사실 그것도 그 델리앙 왕 그 그룹에서 뭐 그 코드들도 그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전에 하나 돌려본 거 경험으로는 그 정확히 그 페이퍼는 아닌데, 그 보통 한 뭐 그냥 한 뭐 10시간 뭐 10시간도 거의 안 되고 뭐 티밋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믹스해서 만들고, 뭐 티밋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작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그게 뭐 10시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거의 뭐 한 사람 스피치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뭐 하고, 그 사람 스피치 굉장히 잘 세퍼레이션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던 데서 완전히 스케일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제가 설명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클래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여쭤보면, 그럼 10시간 그 티밋 데이터 할 때 그러면 사람당 스피커당은 한 사람 정도고, 그러면 그렇게 트레인되면 다른 사람 스피치가 들어올 때도 잘 했나요? 아니요, 잘 안 지금. 됐어요. 환경도 좀 바뀌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그 데이터가 이제 미스매치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사실 굉장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데모 샘플들을 항상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게 좀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안 쓰였어요. 계산량도 계산량이고 뭐 이랬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구글에서 나온 거랑 뭐 옥스포드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쓰고 하니까 사실 제 생각에 뭐 안 해봤지만 좀 달라도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얼굴 이미지가 들어간 게 굉장히 큰 팩터 중에 하나인데 그 소스 세퍼레이션 하던 예전에도 그 사람들의 옵저베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인 구간만 잘 디텍트하면 지금보다 성능 굉장히 잘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블루투스 헤드셋에 뭐 턱 움직이면 센싱하는 거 이런 거 달아가지고 굉장히 성능 높여가지고 프로덕트 만든 그런 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음성인 구간을 사실 말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처들이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입 모양을 보면 사실은 더 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잘 될 거라는 건 사실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데이터만 어떻게 잘 모아서 이렇게 네트워크 잘 트레이닝하면 잘 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했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죄송해요. 네네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은 노이즈 이게 이 세퍼레이션 문제에서는 리버버레이션 정도 가 있는 오디오를 퀄리티를 좋게 해주거나 아니면 디노이징 해주는 것까지는 목적이 아닌 거네요. 아, 네네. 여기서는 디리버버레이션 하거나 이런 거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소스 자체가 그냥 리버버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분리해내는 거고 다른 시그널이랑 그냥 세그멘테이션만 하는 거고요. 디리버버레이션 관련해서는 사실은 또 다른 또 리서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리버버레이션이 일종의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블러링 되는 현상이거든요. 타임축으로. 그래서 그 디블러링 하는 거랑 비슷한 어프로치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